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입니다. 세종입니다. 아니 제가 어느새 구독자가 1,4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교환학생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귀국한 지도 오래됐고 이래서 너무 뒷북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인들로부터도 그렇고 많이 댓글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교환학생을 꿈꾸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들은 제가 작년 교환학생 갔을 때 인스타로 문 잠깐 받았던 거랑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지인들이나 아니면 댓글들로 남겨주셨던 질문들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일 기본적인 정보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언제? 2022년 봄학기 3월에 가서 8월에 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했고요. 어디서? 도쿄에 있는 토요대라는 곳에서 교환학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브이로그 1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교환학생을 굉장히 어렵게 갔는데요. 가기 3달 전에 오미크론 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아예 입국을 막아버렸어요. 저는 교환학생을 아예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3월에 그냥 복학을 해서 2주 동안 그냥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전산상의 오류가 있었던 건지 제가 취소 처리가 안 되어 있었고 또 기적적으로 3월에 갑자기 일본이 입국을 열었고 그 학교 측에서는 저한테 서류를 보냈고 근데 저는 이미 취소를 했잖아요. 약간 그 서류를 보자마자 혹시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는 건가? 라는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거든요. 교환 2번째 취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그대로 학교 국제센터에 찾아가서 저 취소를 했는데 이런 서류가 왔다. 마지막 기회라서 그런데 정말 간절해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갈 수 있으면 저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좀 무모하게 학교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 보내주는 걸로 하자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일주일 만에 비자 발급받고 친구들이랑 갑자기 나 다다음 주 일본 교환학생 간다 이러고 2주 만에 준비를 해서 교환학생을 떠났거든요. 이 말씀드리는 건 저는 코로나 시기에 어렵게 갔다는 점 그리고 2주 만에 준비해서 간 거라 좀 준비 같은 게 미흡했어요. 것들을 감안을 해주시고 Q&A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요대를 선택한 이유. 사실 저는 속아서 토요대를 선택하게 된 건데요. 학교에서 교환학생 리스트를 주거든요. 거기 파일에선 분명히 토요대가 기숙사비가 제일 쌌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이유 때문에 토요대를 골랐는데 하필 토요대 측에서 신축 기숙사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교환학생들은 기숙사를 쓰려면 무조건 이 기숙사로 와라. 신축 기숙사로 와라. 한 거예요. 신축 기숙사라 한 달에 1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제가 2주 만에 떠났잖아요. 그 뭐 자취방 알아보고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싼 기숙사비를 골라서 갔지만 어쩌다 보니 제일 비싼 기숙사에 들어가게 돼버렸다. 어쨌든 기숙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숙사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1기생이었고요. 장점, 기숙사가 신축이었고 제가 1기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시설이 새거라 깨끗했어요. 화장실과 샤워실이 공용이긴 한데 층마다 여러 군데가 있고 칸 같은 것도 정말 잘 구분이 되어 있어서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싼 만큼 시설이 좋아요. 1층 공용층에는 다 같이 공부를 하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공용 학습실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벽면이 거울로 되어 있고 탁구대가 있고 뭐 원하면 가라오케까지 가능한 스튜디오가 있었고 그리고 피아노가 있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음악실도 있었어요. 굳이 밖에 나가지 않고 기숙사에서만 놀아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게 국제 기숙사로 설립이 된 거라 유학생 50% 그리고 일본인 50%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숙사생이. 그래서 친구 사귀기가 너무 좋았어요. 일본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아예 다른 뭐 유럽이나 뭐 중국 뭐 미국은 없었다. 어쨌든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었습니다. 이번엔 단점인데요. 대부분 하쿠산 캠퍼스를 이용하게 되실 텐데 기숙사는 또 아카바네 캠퍼스에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하쿠산 캠퍼스까지 학교를 가려면 한 40분을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귀찮아요.
두 번째는 제가 있을 때는 사람들도 적어서 덜 시끄럽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기숙사생이 한 2배는 늘어나고 최근 소식을 좀 들어보면 이제 사람이 많아진 만큼 좀 시끄러운 경우가 있고 이제 시설들도 저희가 사용했던 것만큼은 깨끗하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대학과 한국 대학의 차이점. 먼저 토요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학교 종이 치는 거예요. 대학교인데. 일단 교수님들이 수업을 막 더하고 막 오버하고 이런 일은 없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표가 한국에 비해 좀 정형화된 느낌? 수업은 자유로 담을 수 있는데 1교시, 2교시, 3교시 이게 시간이 다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 점심시간도 따로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학교 경우에는 내일 몇 교시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일본 학교 같은 경우는 너 내일 뭐 2교시야? 같은 시간이네? 약간 이런 대화가 가능한? 굉장히 자유롭게 시간표를 짤 수 있는 한국에 비해 조금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진짜 많이 달랐던 점인데요. 일본 대학은 수강 신청이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이에요. 한국 대학 수강 신청 날만 되면 어떻습니까? 전날부터 그냥 벌벌벌 떠는 거야. 그쵸? 경쟁률 확인하고 우선순위 두고 장바구니 안 담으면 큰일 나잖아요. 거의 티켓팅 아닙니까? 일본은 수강생이 많이 몰리는 수업이면 추첨을 해요. 추첨이 안 되면 다른 수업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강 신청만 되면 뭐 전쟁의 PC방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게 큰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개강한가 보다. 두 번째, 패션이 매우 다채롭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옷을 잘 입는 느낌인데 조금 이제 유행을 타는 느낌? 비슷비슷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일본은 정말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달랐던 게 캡모자에 추리닝인 게 국룰 아닙니까? 그냥 모자 푹 둘러쓰고 신발 질질 끌면서 학교 가는 게 국룰인데 일본 학교에는 이상하게 그런 친구들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다들 꾸미고 온다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갇혀 입고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학교를 그냥 추리닝 입고 모자 쓰고 다녔던 사람인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다니니까 눈치가 보인다 그래야 되나? 네 번째, 동아리입니다. 일단 하이큐로 애니 입문을 한 사람으로서 부활동, 서클에 대한 로망이 그득그득. 그래서 제가 한국 학교에서도 댄스 동아리를 좀 오래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본 댄동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본 가기도 전에 인스타에서 미리 막 뒤져가지고 가자마자 바로 가입을 했고요. 첫날부터 세어나는 거 보고 좀 아차 싶었어요. 재밌었던 건 일본 친구들은 굉장히 무릎 꿇고 앉는 자세가 많이 일상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연습 끝나면은 다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앉아가지고 뭐 오늘 연습 수고했다 이런 거를 말하거든요. 그때 이제 리더분들이 무릎 꿇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다른 팀원들이 같이 무릎 꿇고 앉진 않았고 대신 양반들이 진짜 많이 안 하더라고요. 무릎을 안고 앉거나 여자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앉더라고요. 듣고 있다가 문득 보니 저만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너무 한국인 티내나? 약간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본지매라는 게 있었는데 회식 자리에서나 뭔가 이제 부장님이 회식을 이제 끝낼 때 자 이제 입본지매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은 뭐였지? 박자가 뭐 짝짝짝 짝짝짝 약간 이렇게 박수를 치는 문화가 있나 봐요. 일본에. 동아리 연습 끝나면 항상 리더들이 스카레사마 데시다 요 박수 한 번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알 리가 있나요? 혼자 몰라가지고 눈치 보다가 친구들이 박수 치는 걸 보고 그냥 이렇게 짝 찍었는데 저만 혼자 박자를 못 맞춘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잠깐 방금 박자 못 맞춘 사람 누구야? 이래가지고 2번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다섯 번째, 일본 친구들. 일본 친구들은 어떠냐면 조용하고 귀여워요. 되게 과할 정도로 친절해요. 근데 이제 친해지면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고요. 그 일본어 자체가 뭔가 되게 부드럽고 이제 돌려 말하기 습관이 있고 이제 욕도 많이 없다 보니까 친절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너 밥 먹었어? 약간 이게 아니라 세정와 고항 타베다. 뭔가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되게 재밌었는데 특히 유럽 친구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유럽 친구들은 텐션이 달라요. 저도 어딜 가서 텐션으로 잘 안 지내는 사람인데 진짜
와, 가라오케도 몇 번 끌려갔는데 케이팝이 이제 워낙 인기라 유럽 친구들도 케이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한국어를 모르니까 저한테는 노래를 다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노래 셔틀이었습니다. 셔틀. 하지만 진짜 다 너무 좋고 재밌고 너무 보고 싶은 친구들이 포장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비용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점, 그리고 제가 2주 만에 급하게 떠났던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비행기도 급하게 비즈니스로 타고 갔고, 그리고 기숙사가 일단 한 달에 100만 원이었고 거의 처음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환학생 가면 이제 제일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보험 가입이나 전입신고 아니면 핸드폰 개통일 텐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토요대 국제센터에서 애들을 다 같이 데리고 구약소를 가서 전입신고를 했었어요. 근데 혼자 가도 거기에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이제 다 저희 같은 유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핸드폰 개통 같은 경우는 저는 미리 한국에서 10일 로밍을 신청을 하고 갔고, 이제 격리가 끝나자마자 저는 라임으로 일본 번호를 개통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체크카드가 안 된다거나 까다로운 조건이 많았는데 라임모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택배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타쿠 많음? 많아요. 많은데 뭔가 마이너한 느낌은 또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니 본다, 만화 본다 이러면 이제 좀 씹덕 취급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가 웹툰을 보듯이 만화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지하철에서 그냥 만화를 읽고 계신다든지 핸드폰으로 만화를 보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또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더라고요. 좋았던 점은 이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친절해요. 배려가 좀 몸에 밴 듯한, 길이 되게 깨끗하고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규칙적인 느낌이라 되게 예뻐요. 그래서 좀 일본 감성 같은 것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맛있는 게 많은데요. 특히 있어 일본 디저트 천국. 제가 디저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마트에만 가도 푸딩들 널려 있고 막 몽블랑, 케이크, 바움쿠엔 그냥 이런 거를 그냥 마트에서 파니까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이 엄청 쪄요. 고구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이가쿠 이모라는 게 있어요. 고구마 마탕 같은 건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드셔보세요. 불편했던 점은 사실 한국이 아니면 어딜 가든 답답해요. 통장 개통하는 것도 한 2주가 걸렸던 것 같아요. 계산할 때도 진짜 오래 걸리는데 일본은 세금이 따로 붙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계산대에서 이게 삑 해보지 않는 이상 가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해주면 이제 그제서야 돈을 준비하는, 그렇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단 카드부터 꺾어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몰리면 핸드폰 인터넷이 느려지고, 제가 불꽃놀이 보러 갔을 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때 아예 핸드폰이 안 터졌어요. 우리나라였으면 뉴스 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답답해하지 않더라고요. 다들 여유 있게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는 문화고 좀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비, 핸드폰비를 매달 편의점에 가서 내야 돼요. 이게 진짜 귀찮아요. 그리고 놀랐던 점, 뭔가 저한테는 일본이 좀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 상하관계 같은 것도 덜 하더라고요. 뭔가 한 살 차이만 나도 이제 꼬박꼬박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여기는 뭔가 나이보다는 학년을 중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팝의 인기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일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케이팝을 진짜 좋아해서 일본으로 해외 투어를 온 한국 아이돌 콘서트를 보러 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 갔을 때는 확실히 방탄소년단이나 세븐틴이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NCT가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사가 정말 많습니다. 10걸음 걸으면 신사가 하나 나올 만큼 번화가에도 신사가 많아요. 그런데도 일본의 거의 90%는 무교라고 하네요. 뭔가 다들 종교가 있진 않지만 뭔가 샤머니즘 같은 일본 특유의 그런 종교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일본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연락이 좀 느린 느낌? 인스타 DM을 하잖아요. 근데 인스타 DM을 안 읽어요. 근데 스토리는 올라와요. 근데 이걸 아무도 너 왜 스토리는 올리면서 DM은 안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같이 느리니까 나도 느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고 좋았던 점인데 오후 5시, 6시가 되면은 그냥 그 온 마을 전체에 무슨 노래가 나와요. 왜 나오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일본 친구가 알려주니까 아이들
밖에서 이제 놀이터 같은 곳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집에 들어가라고 나오는 종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유가 너무 따뜻하고 귀여웠어요. 되게 감동했던 에피소드. 기숙사 퇴사하는 날 이제 귀국까지는 조금 4일 정도 시간이 남아서 호텔을 혼자 머물렀어야 됐는데 호텔까지 이제 같이 가주고 그날 이제 저녁까지 쭉 같이 있어준 것도 너무 고마웠고 제가 귀국하는 날에도 아카바네에서 공항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제 친구들이 다 같이 와서 배웅해준 것도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제가 동아리 세연한 날 이제 보통 세연은 밤 12시부터 아침 5시 정도까지 연습을 하는데 갈 때 연습실까지 데려다주고 또 새벽 5시에 연습 끝나니까 안 자고 저를 데리러 왔던 그런 감동적이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일본어에 대한 질문은 JLPT N1을 이미 보유하고 간 상태라 크게 곤란했던 적은 없었어요. 일본어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와도 진짜 쑥쑥 늘어서 돌아가더라고요. 혹시라도 교환학생 가기까지 시간이 좀 있으시다면 일본어를 정말 좀 공부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언어가 되는 만큼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져요. 더 친구들과 재밌는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교환학생을 더 즐길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가서는 이제 책이나 이론으로는 좀 배우기 힘든 이제 실제 말투나 뭐 유행어 같은 게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쓰는 뭐 신조어 같은 거 그런 거를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항상 메모를 해놨었습니다. 향수병 솔직히 없었음. 근데 한국 음식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신오쿠보라고 이제 한인타운 같은 곳이 있어서 진짜 없는 게 없거든요. 뭐 호시기 두 마리 치킨도 있고 뭐 내내 치킨, 뭐 엽떡, 신전, 청년다방 다 있어요. 근데 국밥이 너무 그립더라. 국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매운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데 매운 게 단 하나도 없어. 추천 놀거리 맛집. 제가 시기가 3월 말에 가가지고 격리는 4월에 풀렸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안 맞아서 하나미는 못했어요. 하나미는 못했지만 마츠리만큼 일본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로망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 봄, 여름에 가시는 분들은 꼭 하나미나 마츠리를 꼭꼭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도쿄에 가시잖아요. 그럼 도쿄 근교 여행을 꼭 해보세요. 저는 요코하마랑 가마쿠라, 카와고에 이렇게 3군데의 도쿄 근교 여행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특히 가마쿠라, 에노시마는 꼭 가보세요. 꼭. 가마쿠라는 거기예요. 슬램덩크 성지라고 하는 기차 이렇게 지나는 기찻길 있죠. 거기가 이제 에노시마, 가마쿠라 있는 곳이고 바다도 진짜 예쁘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요코하마도 중화 거리가 유명한데 거기에 그 야끼 쇼롱뽀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진짜 미쳤어요. 그거 진짜 꼭 먹으세요. 꼭. 카와고에는 너무 더울 때 가가지고 좀 유명한 신사가 있는데 정말 예뻐요. 그리고 카와고에 같은 경우에는 문을 진짜 빨리 닫거든요. 가게들이. 그래서 민첩하게 행동하셔야 돼요. 민첩 하나로 됐어요. 맛집! 긴다코 타코야끼 체인점인데 제가 진짜 이걸 먹고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타코야끼는 다 가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겉바속촉 그 자체. 맛도 막 오리지널, 뭐 에그마요, 명란, 치즈 이렇게 맛이 다양하게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꼭 드셔보세요. 알았죠? 이것도 체인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은 제가 여기 자막으로 띄워놓겠습니다. 그 중화 요리집이었는데 친구 추천으로 같이 갔던 가게인데 한국 중화 요리랑 정말 달라요. 일본 중화 요리엔 짜장면이 없어요. 근데도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Q&A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귀국한 지도 좀 오래됐고 사실 한 학기밖에 교환학생을 안 한 거라 정보를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거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안녕!